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 뭐냐라는 거 우리 한번 봤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에서는 매매, 교환, 범위나 현물 출자라든지 또는 건축이나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든지 간척 등에 의한 이러한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 하나 더, 이때 취득은 뭐를 취득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민법에서 배웠던 수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오로지 못밖에 없다 그러면 바로 소유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소유권의 취득 형태는 원시냐 승계냐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특징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무슨 취득이 있다 그러면 간주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간주 취득은 다시 한번 말하면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거죠. 즉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를 하면은 그때는 무슨 가액을 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면 바로 간주 취득이라 합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지목변경.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등을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개수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개수. 그래서 우리 개수란 말도 지방세법에서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할 때 개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럼 개수는 뭐를 말하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축법상 대수선이죠,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선을 우리는 지방세법상 개수의 개념에 포함합니다. 건축법에서 일어난 대수선을 우리는 대수선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디에 보면 개수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여기에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이죠. 이거를 대통령 정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수선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레저 시설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대통령을 정하는 시설물을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냐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과는 별도로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의 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설치하는 시설물. 이걸 옛날에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 민법 등에서 또는 부동산학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구축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구축물. 그래서 건축물을 제외한 그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설치하는 시설물, 종전의 구축물을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거.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여러분. 딸린 시설물.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나 이상 설치를 하거나 수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바로 개수로 한다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개수라는 개념은 이러한 개념을 말한다는 걸 말씀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취득세 공부할 때 개수란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개수라는 용어 한번 좀 꼭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과세는 뭐라 했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 대상에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 중에서 야, 이 부분은 과세를 하지 마라고 여기에 바로 뭐죠?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죠. 그럼 얘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 중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사실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이나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어디서 개별 세법에서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등에서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 물권세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걸 말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항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제와 감면. 그러면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세액 자체를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세액 공제나 세액 공제는 세액 감면은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꼭 계산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우리는 세액 공제라 하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세액 감면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반드시 어디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걸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써져 있죠.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그래서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걸 말하고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합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 중에서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우리가 각종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일 때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이걸 감면 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부취득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연부취득. 그래서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연 단위로 납부를 하되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 상환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과표를 계산할 때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 시가 편액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특히 매매나 또는 우리 원시 취득이라든지 이럴 때는 매매 등 유상이나 원시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만 증여를 받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됐죠, 여러분? 시가 편액이 과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바로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했을 때 바로 무상 취득 어떤 거? 증여. 이때에 바로 우리 취득 시기 현재, 즉 증여를 받았을 때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평가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의 감정가액의 평균의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한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반해서 상속을 받은 시가편액인데 이 시가편액은 시세와 관계 이시 없이 시가와 관계없이 얘는 시가가 반영이 되는데 반해서 얘는 시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그냥 누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우리는 뭐라 여러분 시가편액이라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서 뭐하는가 하면 평가한 가격이다, 가치다, 가치의 개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세율 공부할 때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즉 중과세를 할 때 기준의 세율을 말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상 꼭 기억하시대요. 지방세법에서 무슨 말하면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냐면 이건 몇 프로를 말한다, 여러분? 2%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숙지하십니다. 가끔가다 시험 막판에 이렇게 게시판에 글 올려놓고 교수님 중과기준세율이 뭐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거겠다. 시험 막판에 한번 그래도 세법을 보겠다고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중과기준세, 취득세에서 중과기준세가 나오면 무슨 일을 말한다, 여러분? 종전취득세 2%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과세 할 때 어디 있으면 여러분 조정 대상적이 있으면 우리 세율이 높아집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은 우리 주택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청약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 대상적은 세법에 따라서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청약 조정 대상적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현재 저 2023년 1월 4일 우리 현재 청약 조정 대상적 지역으로 고시가 된 것은 강남 3구인 강남구
그 다음에 여러분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그 다음에 바로 어디 용산구를 말한다. 요 4구를 우리 현재 오늘 현재 2023년 1월 4일 현재 바로 조정 대상을 지정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 안에는 주택을 2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뭐가 있다면 중과세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